반갑습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의 수능 완성 윤리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성리학과 양명학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2시간 동안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심도 있게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실제 출제 가능한 그 문제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문제 적용시켜 봐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시면 될지 체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우리 교재에서 32쪽부터 36쪽까지의 내용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그 개념 설명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부분 할애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저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특강 강의 10강과 11강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실 거라고 체크하고요. 오늘 강의에서 성리학과 양명학을 배우신 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성리학과 양명학이라는 두 가지 이론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둘 간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에 적용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공통점은 무엇이 될 것이며 차이점은 무엇이 될 건지 선생님과 개념 잡아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 답을 헤아려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개념 잡기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정말 추리고 추려서 이 내용 가져왔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헤맬 때 처음에는 무작정 외웁니다. 문제에 적용시켜보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건 계열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분모와 차이점의 요소를 전혀 갈피를 못 잡아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대학의 8조목이라고 하면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8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경물과 치지, 경물, 치지에 대해서 주희가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해석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관점을 내놓은 것이 양명학의 또 핵심적인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풀 때 성리학, 양명학, 성리학, 양명학 대체 포인트가 뭐냐? 경물 치지에 대해서 주희가 해석한 바, 또 그것에 대해서 왕수인이 비판한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 1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요, 이 둘 사이의 포인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와 행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지 지와 행의 관계, 차이점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수양 방법을 찾아보시는데요. 여기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학파 간에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고 싶거나 이 둘 간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혹은 그 구도가 이 왕양명이 성리학을 비판할 때 등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을 때 이러한 가장 큰 요소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둘 사이에 학문의 목적 또 하나의 여러 공통 분모에서 공통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확실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답을 해볼까요? 자, 성리학에서는 그 문제되는 경물치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석하는가? 자, 무엇에 나가서 이치를 탐구해 오느냐? 바로 사물에 나아간다라는 점. 혹은 사물에 이르러 라고도 표현을 하죠. 선생님이 여기 가로에다 쓰는 건요, 괜히 가로를 친 게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빈칸을 만드셨는지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부연 설명 하나 더 해보면 사물에 나아가, 사물에 이르러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격물치지에서 말하는 격의 의미를 이르를 지자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의 해석이었죠.
이거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탐구하여 무엇을 축적하느냐?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식을 축적하는 수양 방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탐구, 지식의 축적이라는 표현이 성리학의 수양 방법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양명학에서는요, 사물에서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맹자에서 나왔던 양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양지를 극진하게 이루어서 마음의 일을 바로 잡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 해석하는 격자는 바로잡을 정자로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시는 데 도움됩니다. 자, 그럼요. 선생님 여기에서 포인트를 더 한번 확 잡아볼게요. 이게 대체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다 보면 포인트가 안 잡혀요. 이 설명까지 드리면 잡힐 거예요. 첫 번째 말하고 싶은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이치요. 이의 소재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치를 찾아오느냐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성리학에서는 이치를 어디에서 찾아와요? 사물에 나가서 찾아와요.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이의 소재처가 사물이 아니라 어디? 마음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음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경물 취지를 해석할 때 차이점의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이의 소재처를 성리학은 사물에 이르러 찾아오는 거고 양명학에서는 마음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 하나예요. 근데 이거 정말 자주 나온다는 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이점 갑니다. 그럼 대체 이들이 생각하는 지와 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둘 다 도덕적인 행동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선후 관계를 논하자면 사물에 이르러 지식을 알아내는 것, 즉 그 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지 후행의 관점으로 가죠. 그러니까 양명학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과 행을 나누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행 합일로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차이점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는 이들이 말하는 수양의 방법은 자, 요렇게 갑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뭘 보존하고 함양하느냐? 내면적인 도덕성. 이것을 보존하고 함양합니다. 물론 양명학의 입장에서도 사욕을 극복하고 인간의 순수한 본래성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 하나 여기서 갈게요. 하나 보이세요? 이 둘은요, 성리학과 양명학은요, 맹자의 어떤 이론을 수용하죠? 맹자의 성선설을 수용했잖아요. 그걸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 도덕성을 킵해라. 순수한 본래성을 킵해라.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단, 성리학에서는 그것 외에도 이론적인 탐구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왠지는 여기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양 방법에서 성리학이 이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이론적 지식, 탐구를 따로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것을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이점 1, 2, 3 보이시죠? 자, 요렇게 가고요. 만약에 문제가 공통점을 물어보는 구도로 간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성리학과 양명학이 공통적으로 그 학문을 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바로 성인이 되는 것에 두고 있죠. 성인이 되는 것. 자, 그것을 목적에 두고 있고요. 빗금치고 공통점 또 찾아볼게요. 맹자의 성선설 이외에 이들이 갖고 있는 큰 범주는 어때요? 성리학과 양명학은
유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통적으로 숙이 이 아닌 하려는 것. 그렇죠? 그 점에서 하나 공통점 갖고 있고 위기지약의 학문이라는 것. 스스로 수양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존천이 거인욕이라고 하는 부분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학파의 공통된 것을 물어보는 선택지에서 존천이 거인욕, 위기지약, 숙이 아닌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에 두고 있다. 성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봐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선생님 저 이런 거 다 외울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어디에서 유학의 테두리 내에서 다 오케이 수긍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성리학과 양명학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해결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 제가 문제 풀어보니까 그래도 뭔가 확실히 풀리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던데요. 있어요. 그것들은 그 선택지가 굉장히 세심하고 좀 난이도 있게 물어보는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성리학에서의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이론, 또 양명학에서의 그 기본 특징적인 이론을 자세하게 선택지로 풀어 쓰게 되면요. 학생들이 틀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이론들을 잠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 볼게요. 자, 우선 성리학에서의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이론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옆으로 갈게요. 가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리학은요. 기본 베이스가 이 우주의 구성 요소를 이와 기로 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와 기의 특성을 하나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뭐였죠? 이와 기는 항상 같이 있어요. 불상리죠. 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 이와 기는 섞이지도 않아요. 엄연히 성질이 달라서요.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에서 중시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리일분수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자, 그 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물에게 나누어져 있는 거였어요. 자, 그 개념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설명해 줬고요. 그래서 이와 기에 대해서 이 개념 하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또 쓸게요. 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무위. 알아듣죠?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성도 없어요. 반면에 형태가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기예요. 그래서 서로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죠. 자, 이게 바로 이와 기를 보는 성리학의 기본 특성이었어요.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것을 성에 적용을 시킵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선택지 잘 나와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거죠. 중요한 것이 바른 기, 치우친 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바른 기를 타고나면 인간, 사람이 되고요. 치우친 기를 갖고 있으면 사물이에요. 그래서 사물과 인간은 본연지성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기질지성에서, 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 중에서도요. 맑은 기와 탁한 기에 따라서 성인이냐 아니면 범부이냐가 차이가 나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기질지성. 자, 잠깐 얘기 안 했는데 본연지성은 순선이죠. 악의 요소가 없어요. 그럼 기질지성은 어때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죠. 자, 이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론을 아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OX. 이거 틀립니다. 기질성은요, 제거, 없애버리는 대상이 아니고요. 수양을 해서요,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질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성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친구들이 틀리게끔 만드는 고난이도 선택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거까지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갑니다. 성과 정. 자, 이건 뭐죠? 마음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성과 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바란 상태, 그리고 바라지 않은 상태. 그런데 심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통한다. 심, 통, 성, 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성리학의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요걸 놓치는 학생들이 틀리게끔 선택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자, 성리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가보자 라고 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 교재 문제에서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수능강 할 때 말씀드렸는데 태극으로부터 아이고 음양 그리고 오행 만물이 구성되게 되죠. 그래서 태극으로서의 리를 풍부받아서 모든 사물들이 그 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증리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성리학의 이론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 섭렵이 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명학으로 간다면 가장 오답지로 잘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양지라는 개념이에요. 양지는요, 어때요? 이게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충한다라는 개념으로 써야지 얘를 뭐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이 성리학, 양명학 항상 어려워하고 그런데 꼭 나오고 어떤 점을 고민을 할까 바로 문제를 풀까 하다가 이 정도 선생님이 좀 할애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잘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서 선생님이 짚어준 그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출제됐었다는 거구나를 바로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자, 기출문제로 감을 잡아 봅시다. 자, 갈게요. 2012학년도 6월. 자, 이번에 나온 문제를 보니까 사실 선생님이 이게 3개씩을 준비를 했거든요. 3개가 한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여기는 안 보여도 여러분들 프린트는 다 보이죠? 자, 보시면 항상 갑을 이 형태로 나와요. 그랬을 때 갑을 봅시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까닭과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법칙이 있으니 이것을 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석해드리고 분석해드릴 때는 소이연과 소당연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설명해 드렸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사물에 리가 있다. 다시 이의 소재처가 어디냐? 사물이다. 어디겠어요? 성리학이겠죠. 성리학. 맞죠? 자, 그럼 을로 갑니다. 아닙니다.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곧 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성은 곧 리입니다. 그 리는 즉 어디까지 가느냐? 마음의 본체,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얘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효도에 이치가 있습니다. 이의 소재처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또 한 번, 이치의 소재처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리고 이거 양명학. 이치의 소재처가 사물에 있느냐,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리학과 양명학이 갈린다는 거 보이시죠? 그럼 그 전해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냐 봅시다. 자, 보시면 계속 부러지네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의 소재처가 어디다? 사물이다. 답 나오죠? 성리학. 그 두 번째 을. 경불이 난 그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치의 소재처는 어디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양명학까지 갑니다. 선생님 저는 거기다가 더 완벽히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까지는 여기까지 갑니다.
경물에서 말하는 격은 이른다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물에 이르러 끝까지 궁구해서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을 추극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물 취지가 돼요. 그러면 경물에서 격은 바르게 한다, 정의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양명화. 그래서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이다가 됩니다. 자, 그럼 어때? 이때에도 이의 소재처를 사물에서 보느냐, 마음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리학과 양명학의 단서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전해논도 마지막 지문 갑니다. 나의 삶을 지극하게 하려면 각각의 사물에 접하여 그 이치를 연구해야 된다. 이의 소재처 사물. 됐죠? 이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니 둘로 나누는 것이다. 내 생각은 마음과 이치를 하나로 하는 것일 뿐이다. 마음과 이치를 하나로 하는 거다. 이치의 소재처는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답 나왔죠? 성리학과 양명학. 됐나요? 자, 요 하나만 더 봅시다. 공통점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보니까, 자, 여기서도 볼게요. 천하의 사물은 이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리학이에요. 나번 같은 경우로 보면 또 마음 밖의 것들에 대해서 이리저리 헤아리는데 사물마다 정해진 이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나는 그 이치가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양명학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돼요. 자, 이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성리학과 양명학의 지문을 주어줄 때 지금까지의 가장 큰 단서는 어디에 있다? 이치의 소재처가 사물에 있니? 마음에 있니? 이 단서는 꼭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서를 만약 여러분들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발문을 지금 보시면은요. 2009학년도에 공통점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2학년도 모평에서 또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2012학년도 학문은 성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을 없애서 천리를 드러나게 한다. 이게 어때요?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였고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알고 실천. 지와 행의 관계가 선지 후행 가죠. 어디? 성리학.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정자. 그러니까 양명학. 이렇게 각각의 특성, 공통점 2개. 12학년도는 그래서 공통점 찾아내는 문제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쭉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어드릴 것은 바로 자, 요거예요. 선생님이 체크를 해온 것이 디귿하고 리을이네요. 자, 디귿과 리을만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디귿, 갑하면은 성리학이거든요.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이론적 지식의 확충을 통한 기질지성의 제거를 중시한다면 이거 어때요? 틀렸다는 거예요. 왜? 기질지성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양해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디귿 틀린 거고요. 리을을 보시면은요. 을은 사욕의 제거를 통한 사욕은 제거하라고 말했어요. 양지의 후천적인 획득을 중시한다. 틀리다고요. 왜? 양지는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후천적으로 획득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선지는 상당히 눈에 익는데 디귿과 리을에서 삐끗하신다면 성리학과 양명학에서의 그 미세한 요소를 놓칠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복습해 보시라는 의미로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그 전해에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선택지 또 보면
마음 밖에는 어떤 이치도 없다. 심의 무리, 심의 무물 하고 있죠. 이치는 마음의 양명학. 덕성을 기르기 위해 사물을 탐구해야 된다. 왜? 이치는 사물에 있으니까. 성리학. 양지를 실현해야 지선의 경지에 이른다. 양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양명학. 성현의 가르침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놓치지 마세요. 이치가 어디에 있다? 사물에 있다. 그러니까 성리학.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양명학의 입장에서 성리학,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것, 반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로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전해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보이죠? 천리의 지극함을 다해서 사욕을 없앤다. 그 다음,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를 수양해서 남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이 아닌 공통점이에요. 요거를 하나만에 탁 튀어놓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돌고 돌아요. 어떻게 돌고 도느냐?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빈출되는 구도는 핵심적인 두 사상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4년 동안 돌고 있어요. 공통점 물어봤다가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둘 간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각 사상가의 특징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 큰 눈을 갖고 그 둘 간의 공통점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만약에 성리학과 양명학의 문제라면 어떤 점이 차이점이고 공통점인지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드린 팁 기억하시면서 자, 요 정도 내용으로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교재에 있는 자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있는 자료는요, 선생님이 다시 구성을 한 게 성리학에 관련된 거 2개, 양명학에 관련된 거 2개 찾아왔고요. 야, 요것도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강조드린 핵심 내용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성은 선하다는데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가? 자, 이 질문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성리학에서 사람의 성은 다 선하다. 왜요? 이들은 맹자의 성선설 계승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대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성이 이미 선한데 무엇 때문에 성현이 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여받은 기에 의해서 성이 해를 입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여받은 기가 강함에 치우치면 항상 강하고 난폭하대요. 유약함에 치우치면 항상 유약하대요. 그래서 항상 부여받은 기가 좋지 않다고 핑계만 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부여받은 기의 해악을 살피지 못하고 어두운 채로 있기만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성리학에서 사람들 간에 서로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 기질성을 수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점. 더 집어서 말하면 기질성을 제거한다라는 선택지, 지금까지 틀린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아까 포인트 짚어드린 필기 내용 잠깐 옆으로 가볼까요? 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질지성은 가선가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인간은 바른 길을 타고났다는 점에서 뭐 통한 길, 막힌 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물과는 다른 길을 타고났거든요. 그런데 성인과 범부가 맑은 기 가졌냐 탁한 기 가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기질성을 끊임없이 수양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의 세부적인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수양 방법을 얘기하면서 또 그 근원에는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느냐, 원인은 어디에 있다? 기질지성의 차이에 있다. 기의 차이에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다음 지문 하나 보실래요? 또 포인트는 똑같아요. 길죠? 그래서 짚어드릴게요. 성리학의 인성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겠죠? 모든 사람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본연지성을 갖고 있다. 이걸 갖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은 순선한 본성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 이유는 어디? 인간에게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 있어서 기질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의미하는데 본연지성은 육체, 즉 몸에 깃들기 이전의 인간 본성이고 그 형체를 갖춘 이유가 바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요, 그 형체, 육체를 갖게 되면 욕망과 감정을 지니는 거예요.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이 되는 거예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기질성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것을 타고난 기질이 흐린 까닭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것이 악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선악이 섞여 있게 된다. 설명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본연지성은 순선하지만 기질성은 이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려 본래 순선한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성리학의 수양론이며, 이 수양론의 핵심은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양의 대상이다 하는 거 와 닿으시죠? 자, 요 정도에서 성리학의 자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또 우리 교재에서 양명학 자료 있죠?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양명학 자료는, 자, 효도의 이치는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가? 자, 여기 찾아오세요. 가면 요 표현이 있네요. 몸을 주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의념이며, 의념의 본체가 바로 지이고, 이념이 있는 곳이 바로 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걸 보니까 눈에 익는 것이, 사실 선생님이 수능 특강 설명할 때 이런 표현 쓴 적 있어요. 양명학 얘기하면서 몸을 주지하는 거 마음, 마음이 바라는 것이 의념, 그것이 바로 지, 그리고 의념이 있는 곳이 바로 물이다. 이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아예 이렇게 자료로 나와버렸네요. 자, 만약 의념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물이고, 의념이 임금을 섬기는 데 있다면 임금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물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념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데 있다고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의 물이다. 그래서 나는 결론이 여기 있어. 마음 밖에 이치가 없으며 마음 밖에 물이 없다고 말했다. 즉 심외 물이 심외 물 외우려고요? 외우지 마세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요 마음만 잘 잡아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얘기했던 게 첫 번째 자료였고요. 두 번째 자료도 있죠. 걔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두 번째 자료는 좀 길게 가요. 자, 이 부분 지우고, 경물치지에 대한 왕양명의 해석. 이 제목 자체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는 항상 경물치지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양명은 주희처럼, 자, 동그라미, 사물마다 그에 다가가서 어떻게? 이르러서, 한자로 어떻게? 지. 그 이치를 구한다는 것은 이치와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며, 사물 하나하나에 다가가서 이치를 구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시, 이거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도덕 원리를 밖에서 찾는 거 반대했다. 그럼
요 첫 번째 얘기에서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 주희, 주자, 성리학의 주희는요, 사물에서 이치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격물의 격을 이르를 지자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치는 사물에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왕양명은 비판을 하면서, 자, 양명은, 자, 빨간색 보이시죠? 격물에 대해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다, 정. 그래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잡다, 물은 일로 해석했다. 그래서 마음의 발동인 의지가 있는 곳에 일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지워졌는데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심의 무리, 심의 무물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머지 글 한번 읽어볼까요? 양명은 대체로 의가 발동된 곳에는 반드시 그 일이 있다라고 쭉 가면서요. 격이란 바로잡는다. 아까 강조했었던 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름으로 돌리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리인 양지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경험지 지식이 아니고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 표현도 내가 말하는 치지 경물은 내 마음의 양지를 사사물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거 잘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사물물에 실현하는 거. 그럼 사물이 나왔네요. 그럼 성리학이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시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 실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양지가 곧 천리다.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치, 양지를 설명하고 있죠. 조금 더 가면 이런 얘기가 되죠. 부모, 임금, 친구. 내 마음에 이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이치를 부모에게 다하면 효, 충, 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내 마음의 양지를 사사물물에 실현하는 것이다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왕양명이 비판하는 것은 너네들이 선주후행적인 관점에서 그 경물치지를 해석하다 보면 부모에게 이치가 있는 거여서 부모에서 그 이치를 찾아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모 돌아가시면 이치 어디서 구할 거냐? 임금 없으면 이치 어디서 찾아올 거냐? 이치는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양지에. 치양지하는 게 바로 경물치지하는 방법이야. 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명학의 얘기까지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린 포인트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잘 캐치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기본적인 몇몇 문제만 추려서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하겠습니다. 테마 대표 문제 교재 35쪽 갑니다. 가불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재는 경물이란 하고 가고 있습니다. 경물이란 빨간색으로 체크할까요? 사물의 이치를 즉 이의 소재처를 사물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탐구해서 그 알물 완전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격물해서 치지하는 것은 사물에서 이치를 찾아와서 나의 암, 지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추극하는 거죠. 이런 말 안 해오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 나오죠? 답은 어디요? 성리학이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양을 갑니다. 경물이란 마음의 일을 바로잡아 올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 을은 양명하. 됐어요? 자,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하나부터 천천히 볼게요. 갑은 인간의 본성에는 선악이 없다고 본다. 여러분들, 본성에 선악이 없어요. 본성에는 선악이 없어요. 누구예요? 고자예요. 그래서 틀린 선지죠. 왜요? 갑과 을의 공통점은 뭐예요?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선생님 같으면 이거 또 바꿔서 공통점 물어보는 선택지로도 낼 것 같아요. 자, 2번. 갑은 모든 이치는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고 본다. 이거 뭔가 꼬아놓은 말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치는 마음에 있소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갑의 얘기가 아니라 을의 얘기겠죠. 갑 같은 경우는 성증리, 그 이의 소재처는 사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을은 양지는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을이 양지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틀린 이유 어디 있어요? 양지는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라고 하면 후천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하지만 양지는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다 틀렸네요.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 볼게요. 을은 사물의 이치를 뭔지 알지 못하면 옳게 행할 수 없다고 본다. 사물의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선지 후행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을이 아니라 갑이겠죠. 을은 지행합일. 갑을은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이건 공통점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는요, 사실 성리학과 양명학의 각각의 특성을 알면서도 공통점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문제에 그 두 가지 구도가 다 들어가 있는 문제가 훨씬 학생들한테 물어보기에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연습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 대표 문제였고요. 얘를 변형시키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훈련해 봅시다. 다음 문제. 닮은 꼴 문제로 연습하기. 수행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죠. 그랬을 때 그 입장을 비교하시오. 비교한다는 건 각각의 특성을 세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갑니다. 경물은 어디? 사물에 이르러. 그쵸?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그 사물에서 그 사물의 당연한 이치와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아는 것이다. 이해 소재처 어디다? 성리야. 사물이다 라고 말하니까 성리야. 자, 그럼 을로 갑니다. 경물이란 인간의 양지를 마음의 일에서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봤었던 12학년도 6월 모평 지문이랑 똑같죠. 거의 똑같죠. 양명학. 학생 답안. 심성론에 있어서 갑은 마음이고 천리라고 한 반면 을은 본성이고 천리라고 했다. 이건 심, 즉, 리 말하고 있고 이건 성, 즉, 리 말하고 있죠? 그럼 얘 틀렸죠? 왠지 알죠? 을이 심증리, 갑이 성증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니은. 갑이 이론적 탐구의 필요성을 부정했어요? 아니죠. 중시했기 때문에 을이 부정했고요. 을은 이론적 탐구와 도덕적인 실천 모두 강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론적 탐구를 강조했다. 이걸 겸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얘는 갑이 돼요. 을은 부정하니까요. 또 틀렸어요. 맞죠? 중요한 거예요. 다음. 갑이 먼저 이치를 안 후에야 올바른 행함이 있다고 본 반면 먼저 알고 그 후에 행함이 있다. 선주행. 맞네요. 리을 맞고요. 미음. 을은 사람에게는 암과 행함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지행합일. 맞네요. 그래서 옳은 거 모두 고르면 리을, 미음 가네요. 맞아요? 예. 요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각 학파의 특징을 세밀히 좀 대비되는 그 특성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그런 좋은 유형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능 실전 문제는요, 36쪽 1번입니다.
다음 유학사상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계속 깨지네요. 선생님 오늘 힘을 많이 줘서 그런가 보네. 자, 없는 거 찾아보면은요. 세상에는 이 없는 기도 없고 기 없는 이도 없다. 기로 형체가 이루어지면 이도 거기에 부여된다. 이거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이기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론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것만 보고도 이기론인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이거예요. 이와 기라고 하는 걸 잘 보면 기는 형체를 만들어주고요. 이는 그것의 원리가 돼서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기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성질이 달라요. 이기불상잡이죠. 섞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와 기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이기불상리죠. 그래서 성리학의 이기론을 여러분들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고요. 두 번째, 만물의 측면에서 본다면 만물이 각기 그 성을 하나씩 갖고 있으니 만물이 각기 하나의 태극이다. 태극으로서의 리를 풍부받죠. 모든 만물이. 대개 합해서 말하면 만물은 하나의 태극을 통일적인 본체로 하며 나누어서 말하면 하나의 사물이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사물마다 리가 풍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성리학의 기본적인 이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틀린 거 찾아볼까요? 인간의 본성은 곧 천리다. 자, 인간의 본성은 천리다. 당연히 맞죠. 사물의 성의 연어는 태극이다.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의 연어는 태극이다.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태극은 형태가 있고 조작함이 있다. 잘 봅시다. 무슨 얘기일까? 형태가 있다. 유형. 조작함이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위. 유형, 유위는 뭐의 특성이었어요? 이거는 기의 특성이었어요. 기의 특성이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의 특성. 태극으로서의 리는 무형, 무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다음 4번. 이 없이는 사람과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 당연히 맞죠. 사람과 사물에 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5번. 개개의 사물은 태극으로서의 리를 갖추고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태극이라는 얘기 나와서 움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태극으로서의 리를 풍부받는다. 자, 그래서 그 같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태극, 음양, 오행, 만물 선생님 그거 설명드렸죠? 그거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하나 풀어봤고요. 자, 2번이 마지막 문제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견해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밝거나 어두운 것으로 의논할 수 있지만 사물의 성은 치우쳐 있고 막혀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이 이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두운 것은 밝게 할 수 있지만 치우치고 막혀 있는 것은 통하게 할 수 없다. 자, 그럼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사물의 성은 치우치고 막혀 있대요. 그 사물의 성 치우치고 막힌 걸 어떻게 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성이라고 하는 거를 수양하거나 변화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횡거 선생이 모든 사물은 이 성을 갖고 있으나 통하고 막힘에 따라서 사람과 사물의 구별이 생긴다. 라고 하고서 마침내 막힌 것은 견고해서 열 수 없고 두터운 것은 열 수는 있으나 열기가 어렵고 얇은 것은 열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그래서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수능에 지금까지 뭐 나온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횡거라는 분은요, 그 송나라 때 유학자거든요.
그 성리학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이런 이름까지 중요하진 않고요. 그럼 지금 이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옆으로 한번 잠깐 갈까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설명할 때 이 얘기 했었어요. 자, 가다 보면 본연지성, 기질성 얘기할 때요. 쭉 가면서 인간과 사물의 차이는 어떤 기질성을 가졌느냐. 바른기, 치우친기. 그쵸? 막혔느냐, 통하느냐. 이런 표현을 지금 여기 이 지문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달라지는데 이 지문의 결론대로 가자면 치우친기, 막힌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인간의 경우 요 차이가 있는데 요것을 수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저 지문을 적용시켜서 공부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선택지로 갈게요. 1번 선택지.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면 여러분들 성리학의 입장, 전반적인 내용 하나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그 기질성에 관한 얘기, 그 설명 두 가지를 소스로 해서 푸시면 되거든요. 1번 선택지 보면요. 심은 성과 정을 통섭한다. 심, 통, 성, 정.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나죠? 성리학의 기본 이론에서 1번 맞아요. 그럼 2번. 사람은 사물과 달리 도덕적인 수양이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치우치고 막힌 건 사물의 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수양이 가능하다. 사람은요. 그래서 이유 왜 그러냐면 사물의 성은 치우치고 막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럼 3번. 사람과 사물의 차이는 기질의 다름에서 생긴다. 이 점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 얘기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던 거니까. 4번. 성인은 맑고 밝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지문에서 말해주고 있고 선생님이 이론에서도 한번 정리해드린 그 내용 그대로 보면 오케이. 수긍이 되죠? 5번. 범인은 막힌 기운을 타고나서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안 되죠.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사람은 도덕적 수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도덕적 수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질을 변화시키는 수양을 해야만 되겠죠.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문제는요, 지금 성리학에서 기질성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세부적인 이론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사실 이 지문 안에 그 말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도 가능해요. 선생님이 아까 성리학의 기본적인 이론 설명드린 것과 함께 꼭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앞에 내용은 태극의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움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이론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성리학과 양명학 문제 해결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성리학 양명학의 교재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시원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시원하고 통쾌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